앞에 손요한 교수님하고 장주연 연구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그 발표를 이렇게 제가 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기가 막히게 제 순서를 잘 맞춰놓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문화기획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저는 오히려 그 포스트 코로나 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계속 전 세계의 사례들을 모으고 분석하고 지금도 또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는 저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하나의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만 이렇게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오히려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대박을 맞은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마켓컬리, 그렇죠. 마켓컬리도 되고. 근데 이 업종은 너무 잘 돼가지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올까봐 아주 쉬쉬하던 업종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자전거 산업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는 자전거 산업은 이 포스트 코로나의 최대 수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자전거 산업처럼 저는 장주연 연구사님이 또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주목받게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을은 산촌이라고 하는 산촌 생태마을. 이곳이 정말 여러분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해야 될 그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생각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정말 많이 바꾸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라는 거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는 집중하는 어떤 그 문화적인 거로 따지면은 축제라고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 안 돼요입니다. 그리고 그 뉴욕의 도미노 파크처럼 이렇게 분산해서 떨어져서 살아야만이 되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가 준 최대의 선물은 뭐냐면은 이제 도시보다 시골, 산촌, 외곽들이 더 주목받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바글바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유유자적할 수 있는 곳이죠. 자, 도시가 유유자적합니까? 산촌이 유유자적합니까? 산촌이라고 확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호텔도 각광을 많이 받았지만 차박이라는 이 단어가 2020년도에 이렇게 더 부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내 나라의 라는 것을 이 문광부의 이 행사를 3년째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안전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이라는 말을 안심이라는 단어로서 문화 관광에는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심관광, 안심여행이라는 것이 대안이다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앞에 두 분의 발표도 그렇지만 이제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들, 문화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이제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지금까지의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에 두 분의 발표를 합쳐서 과연 지금 시대에 암시하는 관광과 여행의 트렌드는 어떠할까, 어떠한 변화가 왔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의 역설, 국내 관광의 그 새로운 기회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장주연 연구사님의 그 발표를 보면서 한 가지 가우뚱했었던 게 뭐냐면은 실제 조사와 실제 사람들의 그 패턴은 정말 틀리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8월 달, 8월 말 이때 따지면은
동해안 쪽에 있는 웬만큼 유명한 숙박지는 거의 다 매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까운 공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따 다음번에서 발표하실 미탄에서 오신 이 발표자 얘기하는데, 미탄은 코로나의 수혜자라고 오히려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사람들이 찾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17일 가장 최근에 기사를 이렇게 검색했을 때, 코로나에도 온라인 여행사들이 꼽은 여행은 간다라고 했을 때 그 트렌드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국내로, 그리고 소도시로, 그리고 즉흥적으로.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국내 소도시 여행 증가. 저는 소도시가 아니라 국내 아주 자그마한 숨어있는 마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마을에 절대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는 데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렌터카 가지고 간다. 그리고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또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비대면 여행의 부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 정책 포인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살짝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 영상에 나오는 그 배경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어느 곳도 대도시는 안 나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바로 비대면 여행. 그 비대면 여행도 있지만 비대면 공간, 비대면 마을이 있다. 가장 완벽한. 저는 그래서 산촌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산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산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쇄성입니다.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사방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길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사례로 든 이 이미지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양쪽 막으면 끝난다라는 거죠. 이게 큰 장점입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측과 통제라고 하는 가능한 마을이라는 것은 관광으로 따진다면은 산촌 관광에 있을 때 가장 큰 장점이죠. 여기에서는 예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언제 얼마만큼 오냐, 그 변수라는 것들을 다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설문이라는 이런 조사, 데이터하고 조금 더 틀린 것이 더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여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심 마을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산촌 생태 마을,
지금까지는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산촌 생태마을이 대안입니다.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입주력 통제가 가능한 곳이 정말 많다라는 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 좋죠.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는 제가 올해 가장 놀랬었던 거는 그겁니다. 파란 하늘을 봤어. 미세먼지가 봄엔 너무너무 심각했었죠. 작년만 해도. 그런데 이게 별로 느껴지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자연환경을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는 많은 사업을 산림청에서 정말 산촌 생태마을에다가 많이 해놨다.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근간들을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놔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은 자고 가야 남습니다. 바로 숙박시설이죠. 조금만 더 개보수를 하고 다시 생각하면 좋을 만한 공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죠.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저는 산나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2013년도 한류 10주년 그 생방송을 기념할 때 제가 마지막에 질문 받았던 게 뭐였었냐면은, 유 감독님, 앞으로 20세기, 21세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한류 상품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나물이라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증대될수록 사람들은 채식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이 사계라고 하는 사계절이 있고,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먹거리는 산나물입니다. 이곳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제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 산촌 생태마을에는 체험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저는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산촌 생태마을을 산림청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마을로 활용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걸 저는 국민 안심 마을, 국민 안심 존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국민 안심 마을로 특화해서 개발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첫 번째는 이 안심 마을이 왜 중요하냐면은, 5년 주기로 전염병 이런 바이러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안심존, 그것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안심마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형제들끼리 가장 고민했었던 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기저질환을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그랬을 때 어디에다가 모셔놓고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 마을이 있다면 그곳으로 보내드리고 싶다. 건강하게.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 장점들이 다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산촌 생태마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산촌 생태마을은 활성화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사실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없이 많은 방송에서 뉴스에서 산촌 생태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이 바로 저는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격리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4일의 자택격리라고 하는 것들이 마이너스 수 있지만, 격리라는 것은 배움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발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르신분들을 이렇게 가서 바리스타 교육도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또 요가도 배울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디지털 문화를 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케어팜이라는 게 있죠. 케어팜이라고 하는 거는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많이 여기서 잠깐, 복지의 천국이라는 네덜란드, 과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네덜란드 특파원 황세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한 농장으로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지금 가보실까요?
네덜란드의 아주 특별한 농장, 그 정체가 궁금한데요. 입구부터 사람들과 동물들이 한데 어울리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네덜란드 아른험에 위치한 마리엔달 케어팜이라고 하는데요. 케어팜은 장애인이나 환자들이 농장에서 생활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만든 곳입니다. Welcome, this is our care farm. We have a place here in Arnhem and we have different work area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come and participate.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케어팜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만든 마을은 아닙니다. 케어팜이라는 것을 케어 빌리지, 케어 타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게 바로 저는 국민 안심 마을, 산촌 생태 마을이라는 걸 가지고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다라는 거죠. 사실 짧은 시간이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정도 정부가 할 일들, 의료기관,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주민, 마을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입출입과 관련된 통제 및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의료기관, 이제는 산촌이라고 하는 곳이 의료기관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로서 운영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주 젊은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지역 주민은 먹거리하고 숙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책임져서 국민 안심마을, 산촌 생태마을을 개발할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여행과 안심마을을 산촌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산촌 관광 자원이 코로나 시대에 대안이다라는 말을 1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촌 생태마을에 대한 개발 방향이 한 3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산촌, 산에 있는 마을에서 산촌이라고 하는 오늘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촌 마을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제가 가장 주목했었던 마을이 이 사천역 단바 장종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모든 건물들, 그 주택들, 숙박 공간들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산촌이 산계되어 있는 마을의 방향성으로 이제는 산촌의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과 휴식의 하나로, 제가 산촌 생태마을이라는 곳을 조금 21세기에 좀 다르게 그 관광이라는 것들을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가장 좋은 것이 워케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워크와 베이케이션을 합쳤죠.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니시아와라고 하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영상이 이게 데이터가 커서 좀 느리게 나오네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굉장히 떨어져 있는 외곽입니다. 이곳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됩니다. 인터넷이 굉장히 잘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전 세계의 흐름 중에 하나가 산촌이라는 이 지역들의 위성사무소로 쓸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의 어떠한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의 구분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휴식을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정보통신의 발달, 5G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다르게 해석을 한번 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는 이 워크웨이션을 갖다가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산림청에서 꼭 도시보다 더 세련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죠. 제가 봤었던 가장 최근에 그 센세이셔널 이 공간 사진의 이 모습이, 이게 어떤 모습이죠? 내과에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그 랩탑, 노트북 가지고서 인터넷하고 일할 수 있다라는 이 모습입니다. 도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로 산촌, 마을에서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꼭 해주셨으면, 우리 산림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도시보다 더 빠른 디지털 환경, 인터넷 환경을 구축을 하신다면 더 많은 기회가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런 것도 자꾸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포레스트 콘서트라고, 다음 타임에서 이제는 발표를 해주실 분이 이 산너미 목장의 사례, 아페라, 아리랑과 오페라를 합친 산위에서 즐기는 이색 콘서트를 만들었을 때 제가 정말 신났었습니다. 멋지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산촌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의 방법입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도시 속에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산 전체가, 자연 전체가 콘서트장이 될 수 있는 그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가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가로, 그리고 산촌에서 하는 그 축제도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My name is Nico Luce and I'm here at the Avoria Yoga Festival. It feels really good to be here in this setting up the mountains and in nature and fresh air and good vibes. So yeah, all the best.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핫헙이라고 하는, 요즘에 대중 목욕탕, 대중 사우나 가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랬을 때 산촌에는 공간이 많거든요. 이 핫헙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즐기게 할 수 있는 그 수익 사업으로, 수익 아이템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구조도 너무 간단합니다. 예. 돈 버는 산촌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산촌 생태마을에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찾으려면 해석 자체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연구 결과 분석들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 포스트 코로나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산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고, 실질적으로 진행됐었던 자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십시오. 도시에서는 못하는 것들에 주목하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지금 이렇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